여러분들은 나오지 않을 질문이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놓친 상태에서 영어 면접을 준비하고 계셨답니다.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없다면 영어 면접의 모든 답변은 허울에 불과합니다. 영어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꼭 놓쳐서는 안 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What will you do during a given day of free time? Tell me one thing. 하루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이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딱 한 가지만 말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이런 질문은요, 사실은 한 외국계 임원 면접 정도 가서 임원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사담을 나누는 정도 가야 나오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경력 위주를 묻는 실무 면접이나 뭐 학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원 면접 같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나의 계획이나 플랜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오지 않을 질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놓치셨을 거고, 그래서 또 많은 것들을 놓친 상태에서 영어 면접을 준비하고 계셨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고요? 하루라는 자유시간을 주겠대요. 그 주어진 하루에 무엇을 할 건지 하나를 고르라고 해요. 사실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질문이고요. 주어진 하루에 하고 싶은 딱 하나는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 지금 가장 갈구되는 것, 그래서 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질문이자 답변이기도 합니다. Well, actually, I want to go see a movie and enjoy the day because I love watching movies. 라고 답변을 한다거나, Well, let me think about it. If I have free time, I'll get some sleep because recently I've been tired so much. 라고 답변을 한다면, 그래, 너 영화 보는 거 좋아하니까 가서 놀아라 라든지, 그렇게 피곤하면 가서 잠이나 주무세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강한 임팩트는 남겨주기 쉽지 않다는 거죠. 영어를 좀 빨리 말했기 때문에 영어로 말을 잘하나 보다까지는 괜찮은데, 그렇다고 영어에 대한 굉장히 큰 임팩트를 남길 수도 없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요, 제가 20여 년 동안 영어 면접 코칭을 하면서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서 파악된 나라는 사람에 대한 키워드는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최고의 성과를 냈는지, 왜 이 회사에 지원했는지, 이 포지션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자 답변입니다. 그 실마리를 위한 첫 번째 스텝은요, 영어식 사고로 접근하는 건데요. 교정용어의 제일 첫 번째 공식 아시죠? 명사를 형용사와 전치사로 구체적으로 수식을 하게 되면 얼마나 나를 잘 담아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특히 오늘 제공해드리는 이 명사 구는요, 제가 20여 년 동안 영어 면접 코칭을 하면서 잦은 빈도로 등장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왜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죠.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반드시 만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고요. 반드시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영어 면접 전에 나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없다면 영어 면접의 모든 답변은 허울에 불과합니다. 나를 알고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모든 답변을 준비할 때 단순하게 암기하고 들어간 허울만 있는 공허하게 울리는 답변이 아닌 모든 답변에 나를 담아내고 나라는 사람의 색깔을 어필해서 영어 면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보낼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nothing이에요. 여러분들 하루를 드리면 뭐 하실래요? 그럼 진짜 만약에 이렇게 답변하시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시고 싶으세요? 라고 했더니 In my cozy house. 집에서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면접에서 답변을 해도 돼요? 하세요. 그 답변 안에 본인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거든요. 가만 보면 약간 정말 nothing인 문제는 아니고요. 약간 simple house chores. 뭔가 가벼운 집안일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이유는요, distance. 좀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거리지? food charge. 아무것도 안 하고 에너지를 본인이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구나. temporarily, 그것도요, 계속 쉬는 게 아니고요. temporarily pause. 잠깐 쉬고 and 거리를 두는데, 이렇게 되면 full charge. 제가 완전히 충전이 됩니다. 완충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nothing이라고는 했어요. 이거는 temporarily pause이며 distance를 두기 위한 건데, 어떻게 두죠? full charge를 위한 거였고, 이건 just simple한 거고 very cozy한 상태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던지는 컨텐츠가
어떤 색깔을 전달하냐면 이게 for 차지를 원한다는 건 내일 또 가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 person going forward.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또한 시간을 나는 나띵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프로덕티브하게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효율적이기도 하면서 내일을 위한 내일의 생산적인 일을 위한 오늘의 쉼으로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되거든요. 실제로 저 하루가 주어졌을 때 뭘 하고 싶은지 그냥 솔직하게 정말 고민해보는 게 좋아요. 대신 깊이 고민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왜 하는지를 형용사, 명사, 전치사의 그 구조 안에서 깊이 고민한다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색깔을 본인이 이해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부분을 강점으로 잘 포장해서 매력 포인트로 면접장에서 제대로 팔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보냈냐면요. 교정영어 공식에 따라 activity, 명사, 활동이 먼저 떠오르네요. 어떤 액티비티냐면 with lots of sweat, 엄청 땀을 흘리는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그 활동이야 an intensive outdoor activity with a lot of sweat. 땀을 엄청 흘리는데 약간 강도 높은 야외 활동이라는 거죠. 이 명사 구만으로도 역시 의미 전달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요. 생각해봐야 되는 게 왜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할까요? 역시 깊이 고민해보니 떠오르는 명사가 shift예요. 뭔가 갑작스런 변화를 원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In my body's circulation. 내 몸의 순환에 있어서 뭔가 갑자기 피를 돌리고 싶은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a quick and easy shift in my body's circulation. 내 몸의 순환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나는 a day of free time에 an intensive outdoor activity with a lot of sweat and quick and easy shift in my body circulation이라는 명사구 두 개를 찾아냅니다. 이렇게 명사구로 제공된 정보에 어떤 단어들이 담기나요? intensive, activity, sweat, quick and easy, shift, circulation. 지금 내가 답변으로 활용할 이 단어들이요. 면접장에서 나를 어필해 줄 텐데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1차적으로는 굉장히 에너제틱한 사람이라는 것이 추가 부연 설명 없이도 직관적으로 전달이 잘 되었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quick and easy한 웨이를 선택한 굉장히 efficient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고 면접관이 나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무엇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했더니 이분은 trip이래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a day of free time 주어지면 trip 가고 싶어 하죠.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 trip to a new place. 새로운 곳을 가야 된대요. short trip to a new place. 왜요? 왜라고 여쭤봤더니 ideas and a purchase. 뭔가 아이디어나 접근 방식 때문인 건데 대충 무슨 느낌인지 감 오시죠? From different experience.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면 아이디어나 approach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질 수 있대요. 이 사람이 던진 컨텐츠를 볼게요. 트립인데 아이디어를 위한 트립이다? 근데 그 안에 new place가 있어야 되고 different experience가 있어야 되면 되게 크리에이티브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사람은요. 쉬는 날에도 아이디어를 생각하라고 하는 어때요? 굉장히 고울 오리엔티드한 사람이 계속 쉬는 중에도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와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되게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굉장히 different, creative 이런 단어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플렉서블한 사람으로 다가오죠. 저렇게 새로운 곳을 다니는 사람한테 굉장히 골 오리엔티드한데 굉장히 깝깝하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보내고 싶을까요? 커피라고 실제로 답변한 학생이 있는데 only for myself. 오직 나를 위한 커피여야 돼요. 근데 이게 a cup of rich and fancy coffee. 되게 비싼 커피를 마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정말 솔직하게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왜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하세요? 라고 정말 물었더니 딱 이 한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compensation. 보상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보상이지? For my hard work. 제가 엄청 열심히 일했거든요. 저는 일을 제가 열심히 하고 나면 저를 위해서 보상을 확실하게 해줘요. 그런데 그 보상이 굉장히 소담하고 귀엽죠. 팬시한 커피 한 잔이었어요. meaningful 하면서 자기한테는 necessary한 compensation이라고 하더라고요. 면접관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게 되죠? fancy coffee인데 myself라는 거랑 이게 또 necessary한 compensation인데 왜냐면 hardwork이 같이 들어와요. 딱 느껴지지 않아요? a work and life balance. 열심히 일했으면 반드시 나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즉 완급 조절도 할 줄 아는 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너무 강도 높은 업종에서는 번아웃이 될까 좀 우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이런 사람 뽑아가고 싶게 본인을 어필해 줬네요. 다른 분들은 무엇을 또 하면서 보냈을까요? 하이킹. 정말 자기 얘기였던 것 같아요. 하이킹을 가겠대요. 근데 정보를 더 주세요라고 했더니 hiking in the early morning. 자기는 무조건 새벽부터 갈 거래요. 이게 light hiking이어야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왜 갈까라고 해서 왜 그렇게 보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일종의 타임이래요. 어떤 시간일까? 정확하게 전치사로 with self-talk and reflection. 올라가는 내내 막 혼자 막 자기한테 자문자답도 하고 왜 그럴까 계속 이렇게 뭔가를 반추해보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very thoughtful time with self-talk and reflection. 자, 이 사람이 면접관에게 던져준 정보는 뭐죠? 하이킹인데 얼리 모닝. 그리고 very thoughtful time인데 self-talk도 있고 reflection도 있고. 자,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적응해 준다면 면접관은 일단 얼리 모닝에서 굉장히 diligent한 person이라고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trustful한 person일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사려도 깊고 저 하루가 주어진 시간을 저렇게 의미 있게 보낸다. 이러면 약간 trustful한 person 또는 경우에 따라서 responsible한 person으로도 비춰질 수 있죠. 면접관은요. 이렇게 내가 활용한 단어들을 조합해서 나를 파악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문장을 열심히 듣지 않거든. 그렇게 듣다가 흘려 듣다가 저런 단어를 쓰는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들리겠죠. 근데 그 단어들이 일맥상통할 때 저 사람은 진정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방식이 원어민의 방식이에요. 작은 한 점들을 쫓아서 그 단어들이 서로 관계되면 coherence, 일맥상통하다고 봤을 때 진정성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 굉장히 큰 점수를 주거든요. 결국 나라는 사람을 잘 파악해서 나와 관련된 키워드를 잘 정리해 놓는다면 문장 없이도 나의 색깔과 매력을 완벽하게 어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컨텐츠를 갖고 어떻게 스피킹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요? 매주 수요일 Let's Speak With Me 영어 문장 말하기 트레이닝 시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 방식은요. 내가 하고 싶은 한국말을 영어로 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원어민들이 상대방이 면접관이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영어로 말하는지, 특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찾아낸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영어식으로 구체적이면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다음 주 수요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도 스피킹 트레이닝 시간으로 저와 함께 다시 만나시면 되겠고요. 오늘 들은 이 명사구는요. 반복해서 청취하시면서 저건 나의 용어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